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홍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습니다. 집안에는 전원 생활을 준비하던 부부와 주말을 맞아 놀러온 지인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집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집주인을 찾느라 다급하게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되신 거야? 안 나오셨어요, 모두? 잠겼어, 안에서요? 오늘 새벽 0시 반쯤 강원도 홍천 서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주택 한 채를 다 태우고 꺼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쌓아놓은 장작은 모두 다 수치돼버렸고 차체는 열기에 녹아내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내부를 수색해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부엌 쪽엔 집주인인 70대 남성과 부인이, 화장실 쪽에는 지인인 60대 여성 2명이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홍천에서 전원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고 부인과 지인은 주말을 맞아 산나물을 캐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집안 식구가 돼가지고 갔다 오시면 뭐 먹을 거라도 서로 있으면 노나 먹고 안 보면 진짜 보고 싶은 아저씨지. 일도 잘하고 우리는 이렇게 일하면 그냥 와서 다 도와주시고. 목격자들은 불이 빠르게 번졌고 가스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났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소화기를 들고 바로 옆집이니까 소화기를 들고 뛰어왔는데 그때는 벌써 그 하마가 너무 크게 불이 너무 번져서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화재 전 집 밖에 설치된 아궁이에 불을 피웠던 흔적이 있었다며 소방당국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국내 시멘트 원료로 대부분 쓰이는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호주산 석탄 반입을 늘리는 등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업계의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용 CNE와 삼표 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 업계가 원료로 수입하는 유연탄은 연간 350만 톤. 이 가운데 75%가 러시아산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제재로 최근 러시아산 유연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연초에는 톤당 158달러였다가 3월에는 2배 수준인 톤당 29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격 폭등으로 유연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시멘트사마다 시멘트 생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멘트와 유연탄 재고는 줄고 봄철 건설 성수기를 맞아 시멘트 수요는 빠르게 늘면서 시멘트가 생산되자마자 당일 완판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제조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2020년 대비 6배 이상 급등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보수 중인 설비 조기 가동 등을 통해 제품의 원활한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수급난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산 대신 호주산 유연탄 수입량을 늘려 업체들의 시멘트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 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 통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호주산 석탄이 러시아산보다 비싼 데다 마찬가지로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큽니다. 러시아를 둘러싼 석탄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지난 3월에는 호주에서 큰 홍수가 발생해 석탄 채광이 어려운 여건이어서 올해 초보다 20%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생태 관광으로 유명한 평창 미탄면 얼음치 마을이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사용하던 관광시설을 평창군이 직접 운영하겠다며 가져가더니 방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촌 마을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침체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생태경관 보전 지역을 품고 있는 평창군 미탄면 얼음치 마을. 맑은 동강이 흐르고 백운산과 백령 동굴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 전에는 한 해 평균 3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2009년부터는 마하생태 관광지 조성으로 국비 등 100억 원가량을 투입해 민물고기 생태관과 숙박시설, 짚라인 등을 순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시설은 완공 후 위탁 계약한 주민들이 적극 운영하면서 농촌 체험마을 모범 사례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곳이 최근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생태관은 문을 닫았고 250m 길이의 짚라인은 운영이 중단돼 녹이 슬고 풀만 무성합니다. 황토로 지은 민박동은 물론 주민과 관광객들이 어울리던 커뮤니티 시설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 체험관광 기반 시설들은 10년 넘게 주민들이 운영해 왔는데요. 지난해 초 평창군이 돌연 주민들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직영을 하겠다는 평창군이 운영은커녕 관리도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시설을 빼앗긴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군에서 그 부분을 대신한다고 직영한다고 했을 때 좀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도 했었지만은 완전히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좀 흉한데 이대로 그대로 계속 방치돼 있으니까 방문객들한테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은 침체된 평창 남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체험시설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돈도 일부 투자된 상황입니다. 평창군은 마을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권을 넘기려던 계획이 불발되면서 방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겠다고 해명합니다. 공단으로 넘어가는 그 기준치에 못 미쳐가지고 지금 이번에 공단으로 시설이 넘어가진 않고요. 다른 기업 유치해가지고 그쪽 마을생태관광지를 좀 활성화하려고 다른 방향으로. 하지만 마을에선 마을 주식회사 대표의 정당 활동이 운영 주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약을 해지한 진짜 이유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실제로 평창군은 아직까지 전담 인력 배치 등 후속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던 시설을 강제로 빼앗은 뒤 쓰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침체된 농촌 마을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폐허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도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도 회복세를 나타내 관광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거두리에 위치한 한 여행사. 끊임없이 걸려오는 여행 문의 전화에 응대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화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정막만 감돌던 여행사 분위기가 급변한 건 이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시점부터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단체 문의도 오고 특히 이제 학교 같은데 현장 학습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는 많이 살아났고. 아직 해외 관광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테마 관광이나 단체 여행이 늘어나면서 상품 판매가 코로나19 이전에 5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다음 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풀리고 여행의 좋은 계절을 맞아 사람들이 나들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오랜만에 이제 계획을 해서 아마 인천이나 동해안 쪽 바닷가를 가게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조사한 소비자 동향 지수도 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여행비 지출 전망은 지난달보다 12포인트나 급증해 92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이 개선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여행비와 문화생활비 그리고 외식비 지출 전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비중이 크고 관광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상 회복과 함께 지역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강원 지역 공약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와 강원도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당선자가 공약한 강원도 7대 공약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동서남북 고속도로 연결, 강원형 철도망 조기 구축 등 15개 정책 과제로 나눈 뒤 45개 세부 과제로 구분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경선 결과에 따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시장 군수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시장 출마자로 춘천 최성현, 원주 원강수, 강릉 김홍규, 속초 이병선, 삼척 박상수, 태백 이상호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군수 후보는 철원 이현종, 양구 서흥원, 인제 이순선, 고성 홍남기, 정선 홍천식, 영월 최명서, 홍천 신영재, 평창 심재국 후보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권리당원 선거인단 100% 방식으로 치른 광역기초의원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의원의 경우 춘천 2 이교선, 춘천 3 원태경, 춘천 6 김경희, 철원 1 김종유, 양구 김규호 등 11명의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기초의원은 철원군 가선거구에서 김갑수 후보가 나번으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